때문에 네, 가장 부동산이 안 오르는 계절이 자, 날짜까지 얘기 드릴게요. 그럼요. 앞으로 강남처럼 될 도시가 어디 있냐? 어디입니까? 네, 저는 알고 있죠. 저는 이 가격이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사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사례가 들어왔는데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4억 정도의 주택으로 살고 있는데 반포로 입성을 한다고 그런 마음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모님에게 부모 찬스 한 3억 정도를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좋겠다. 네, 대출을 한 7억 정도. 근데 이제 대출이 서울 지역이다 보니까 LTV로 한 40% 정도니까 실제로 대출 한 6억 정도를 감안하고 나머지 1억을 전문직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전문직이다 보니까 전문직 대출로 한 1억 정도의 신용 대출을 받아서 자, 이런 상황에서 한 14억 정도 되는 거죠. 아파트, 반포의 아파트 한 14억 정도로 입성하는 게 괜찮을까요, 박사님? 네. 상당히 좀 이게 이 안에 여러 가지 방안이 좀 들어가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또 세금도 또 들어요. 세금. 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오늘 이상하게 예, 세금으로 끝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면 집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세금을 걱정을 하셔야 돼요. 자, 부모님한테 3억을 내가 증여를 받아야, 증여입니다. 자, 증여세가 들어옵니다. 증여세 생각 안 하고 나중에 덜컹 집 샀다가요, 세금 안 내면요, 격리 처분됩니다. 자, 3억. 증여세 20%입니다. 6천만 원 준비하셔야 돼요. 부가적으로요. 네. 예, 그러면 1억 이하는 10%고요. 3억까지는 제가 20% 알고 있어요. 그러면 6천만 원. 일단 깊이 해놔야겠죠. 예.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런데, 자, 6천만 원 이따 쳐! 예, 이따 치고요. 자, 14억짜리. 반포에 아파트인데 14억짜리. 참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열심히 찾아야 될 것 열심히 찾아도 한참 찾아야 되는데, 아마 굉장히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반포를 꼭 들어오고 싶어 하는 전문직인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근데 이 반포동이 굉장히 좋은 동네예요. 반포동이, 요즘 보면 또 반포동이 재건축이 또 많고요. 또 그 지역이 상당히 그 평당만 이런 얘기하는 데예요. 그 동네가. 반포하면 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뭐 회사 또 브랜드 얘기하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있어요. 거기가 막 평당 1억 넘어갔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동네예요. 근데 어떻든 14억짜리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들어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무리해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야 됩니다. 무리해서 사야 되는데 타이밍이 안 좋아요. 사기는 사는데 지금 사지 마라. 그렇죠. 예, 7월 10일 이 대책이 정말 강력한 대책인 거예요. 7월 10일 대책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관망세라거든요. 이제 관망세가 들어갔습니다.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 관망세가 들어와요. 그러면 관망세가 들어오면 보합이 이루어지거든요.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 않고 평행선을 달립니다. 그럼 이게 좀 장기간에 가면 하락으로 빠집니다. 하락으로. 이게 제가 연구한 결과예요. 매매가 실거래가 없으면 하락으로 쫙 빠져요. 언제쯤? 금매는 네. 자, 그러면 금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금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은요, 제가 연구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요. 겨울은 빠집니다. 아무리 폭동해도 겨울은 빠집니다. 왜? 계절적인 변화를 제가 연구를 했거든요. 4년치 제가 한국감정원의 통계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실거래가를 가지고요. 연구를 해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가장 부동산이 안 오르는 계절이 겨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종목을 찍어주세요. 딱 그래요. 자, 날짜까지 얘기 드릴게요. 그럼요. 12월 15일부터 2월 말까지, 2월 28일까지 있죠. 말까지는 부동산이 보합이거나 약간 빠집니다. 예, 겨울은 춥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없어요. 그래 매매 거래가 없어요. 매매가 없으니까 가격이 빠집니다. 조금씩. 1000이든 200이든 빠집니다. 그럼 겨울에 사야죠. 자, 근데 가장 비쌀 때가 언제냐? 가만히 보세요. 이 부동산 정책도 언제 나오는지 보세요. 주로 언제 나오나요? 뭐 7월 10일 날. 저는 가을이었던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다 가을 날짜였던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확히 말했어요. 가을입니다. 가을. 자, 겨울에는 빠지죠. 자, 봄부터 서서히 날씨가 풀리면서 봄학기 계절이 옵니다. 이때 서서히 우리에게는 시동이 걸립니다. 경운기 있죠? 돌려. 네, 돌리는 시동이. 한 번, 두 번, 세 번. 아직 시동 안 걸렸어요. 아직. 자, 겨울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려도 안 걸려. 예, 시동이 안 걸린 거예요. 봄부터 시동 걸립니다. 이때 시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시동하면 텅텅텅텅 하죠? 하면서 언제? 예, 이제 여름이 오죠. 여름이. 자, 여름이 오면서 서서히 또 더 활동 반경이 넓어집니다. 놀러도 가고, 여름에 또 정을 잘 안 써요. 여름 또 오는, 가을에 뭐가 나오죠? 보너스가 가을에 나옵니다. 추석이 가을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농촌에서는 가을 추수를 하죠. 그러니까 돈에 현금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욕구가 생겨요. 뭘 사겠다는 욕구가 생깁니다. 주로 자동차 판매도 제가 보면 가을에 많이 팝니다. 자, 그때 부동산을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냐? 보면, 잘 들어보세요. 9, 10, 11, 12월 중반까지예요. 이때가 피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대책이 언제 주를 많이 올 7월 10일 날 나왔잖아요. 이게 빨리 나온 거예요. 8월 12일, 84 대책, 94 대책, 12 대책, 11 대책. 주로 언제 나옵니까? 거의 가을에 모든 포커스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대책, 가을에. 그러니까 언제 사야 된다? 이분은 타이밍이 안 좋아요. 올 겨울은 제가 이제 예측을 해보면 약간, 보합에서 내려갈 수도 있다. 왜 그러면 조합 부동산세가 딱 맞아 보면 다음에, 야, 제가 3천만 원 됐는데 1억을 냈어. 이게 3천만 원과 1억은 감이 상당히 틀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서서히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아직은 우리는 당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특히 그래요. 안 당하면 몰라. 올해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는 관망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해요. 곧 산다면 그 타이밍 또는 다음 해 겨울에. 오늘 말씀처럼 반포는 금액이 좀 애매하다. 한 10억대 초중반이면은 애매하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적절하게 빚내서 서울 지역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어디 지역으로 추천을 하시겠습니까?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거든요. 25개 구 중에 12개 구가 한강을 끼고 있는 구예요. 강남 3구 들어가죠? 강동구 들어가야죠. 자, 그런데, 그럼 이 구 중에 지금 핫한 구가 있잖아요. 강북으로 넘어가십시오. 강북. 강남이 아닌 강북입니다. 자, 강남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상투 잡아요, 잘못하면. 상투. 그러면 거품이 빠지면 어떡합니까? 이런 녀석 상당히 내포되어 있죠. 앞으로 신도시, 앞으로 강남처럼 될 도시가 어디 있냐. 정부에서 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용산으로 옵니다. 두 번째는 마포입니다. 세 번째는 성동구입니다. 네 번째는요. 광진구? 광진구죠. 유일하게 강북에서 이 4개 구만 한강을 끼고 있는 거예요. 12개 구 중에, 예, 그럼 4개 뺀 8개는 어디 있죠? 강남에 있어요. 한강 끼는 구가. 이 4개 구에 저렴하게. 지금 이 가격이면요, 굉장히 이 가격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안 오는 구가 많거든요. 예, 이 4개 구. 근데 그 중에 대장을 뽑으라면 어딘가 라고 얘기 또 하실 수 있어요. 어디입니까? 네, 저는 알고 있죠. 저는 정부가 계속 발표하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 계속 올라와. 용산? 용산 어디죠? 용산 쪽에 한강로 쪽에 이렇게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네요. 묶은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역지사지 생각하셔야 돼요. 투기과열로 선포한 지역은 무슨 뜻인지, 주의지역을 선포한 것은 무슨 지역인지. 아니, 거기다 투자하라고 정답을 주는 거야, 해답을. 수학의 문제를 4번 찍으러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있는 거죠. 저희가 만약 정책자라면 그걸 절대 발표 안 합니다. 규제도 묶으려면 포괄적으로 묶어버려요. 왜 핀세대라면 핀세대 딱 해주면 거기 투자하라고 모든 국민한테 가르쳐 준 게 결과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거기가 그만큼 오르니까 규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몰리죠. 왜? 거기보다 더 많이 버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마포구, 예, 용산 묶였잖아요. 일부 지역. 그 다음 규제가 많은 지역 어디냐고요? 마포죠. 성동이고요. 광진구고요.
순차적으로 오시면.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가 많은 지역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쫓아다니시면 돈 번다, 안 번다? 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30대 신혼부부입니다. 둘의 합산 소득이 한 7, 8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끼고 6, 7억 정도 되는 재개발 아파트를 매수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출을 더 받아서 빚을 내서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야 되냐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 자, 견적이 나오시나요? 박사님? 네, 전 나왔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사야 된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사야 된다. 재개발 예정 아파트를 매수를 고민 중이다. 부모가 코칭해 줬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생각이라는 얘기죠. 아주 적극 권장해 드리고요. 박사님은 어떻게 부를 창출하셨습니까? 그래. 직장생활 30년 대기업 다녀봐야 부자 안 됩니다. 예.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돈이 안 됐어요. 근데 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이렇게 열광합니까?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요. 저 재개발 재건축에서 돈 버는 사람이에요. 아파트 됐으니까. 왜? 자, 이유가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폐지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고 얘기를 해야 다시 원복을 한다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은 네, 7월 말 정도로 돼 있는 그 입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불리한 거죠. 상당히 불리하죠. 하지 말아야죠. 소유공정을 왜 합니까? 그런데 이게 역전이 된 거죠. 자, 5억 5천 부담을 받았지만 지금 12억이 됐잖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니까 일반 분양가가 대폭적으로 상승해버렸잖아요. 자, 조합원과 일반 분양 평균적으로 이렇게 강남 같은 경우 조사를 해보면 한 5억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가. 강북은요? 강북은 약 2억에서 3억 정도 갭이 난다는 거죠. 그 갭에서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일반 분양이 5억 나서 또 5억 또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아파트 공급할 수 있는 게 신도시 빼고는, 국가가 공급하는 신도시 빼고는 유일한, 서울에서 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데서는 바로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그게 가장 돈이 되고요. 또 이분들은 이거 말고도 또 하나 있죠.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차약돈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요, 경쟁률이 별로 안 써요. 요즘 결혼을 적게 해서. 네. 그리고 요즘 한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강남에서는 이장 결혼도 한다고, 사춘지간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걸려서, 예? 당첨 취소된 사례가 있잖아요. 신혼부부. 재혼하면 안 되나요? 재혼됩니다. 되죠. 재혼됩니다. 80대에 이혼했다가 결혼해도 됩니다. 신혼부부란 정부가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새로 7년까지 보죠. 정부에서 주택 공급에서는 7년까지를 신혼부부로 보고요. 신혼부부의 정의가 없어요. 제가 이혼했어요. 다시 결혼했어요. 신혼부부 아닌가요? 신혼부부죠. 사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 사람이에요? 제 사람은 아니죠. 이번에 이제 그 70 부동산 대책에서 소득 조건을 소득 조건이 있어요. 완화라고 했지만 맞벌이의 경우 10%더 인정을 해줬거든요. 인정해줘. 예전에는 이제 기준소득의 10%를 더 얹어줬던 게 맞벌이가 130%였는데 이번에 10%더 얹어줘서 140%. 이번 7월 10일 날 대책에 개선한 게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고요. 네. 생애 최초 구입은 9천만 원 이하거든요. 네. 연소득이. 그러니까 이분은 좀 700이든 800이든 8,400이 넘어가 버리니까 연봉 계산하면 좀 만만치 않은. 그리고 걸려있지만 소득 기준 140%도 또 주택이 민영주택 6억까지거든요. 6억 이하니까. 이하이기 때문에 참 애매한 거죠. 이번에 6.17 대책으로 인해서 실제로 갭 투자가 원천적으로 안 되게 된 거잖아요. 그런 면으로 보면 이 가정은 전세를 끼고 매수한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겠고 차라리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 나중에 내가 들어갈 집으로 차라리 실거주 전세 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대출로 집을 마련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사례를 좀 찾아볼게요. 같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 4억 정도의 전세로 살고 있는데 대출을 맥스로 최대 한 80% 정도 대출을 받아서
48에 32, 한 3억 2천 정도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 자녀는 현재 미취학 아동, 네. 초등학교를 이제 내년 정도 들어가는 아동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사 집 네. 이사 생각을 하죠. 네. 그리고 기왕이면 또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이 가정이 고민하는 것은 1억 정도 더 빚을 내서 5억짜리 전세로 가야 되냐, 또 한 몇천만 원 더 주면은 집을 하나 살 수 있는데 안정적으로 집을 마련해야 되나라고 좀. 대출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하는데 이분은 이제 고민하는 게 전세냐 네. 집을 구입하느냐 이 두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입장하고 또 집을 구입하는 네. 입장하고는 대출의 비율이 좀 틀려지죠. 네. 일단 이분이 무주택이기 때문에 대출은 전세든 매입이든 가능하다. 예, 프로테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가능은 하는데 이제 전세를 선택했을 때의 문제죠. 자, 전세를 선택했는데 이분이 5억이에요. 전세 자금 대출이 80%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4억이 나오죠.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8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2천만 원이 부족한 거죠. 근데 직장인이 2천만 원은 10년에 4천만 원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10년에. 4억이면 그러니까 2%대인데 제가 보면 한 월 9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분이 월 제가 500만 원 받는 걸 알고 있는데 봉급자인데 그럼 100만 원 정도를 띄고 400만 원 가지고 생활 유지가 가능할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집을 사야 되는가 이게 얘기예요. 예, 저는 집을 사야 되는다. 근데 과연 자금이 되느냐 안 되냐가 문제입니다. 자, 집을 왜 사야 되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규제한다는 것은 집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오르니까 규제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정답이 나온 거예요. 집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느냐를 이제 따져보면 전세자금 대출은 80%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더 낮게 나오거든요. 50%입니다. 그럼 2억 5천이에요. 2억 5천에 본인 돈 8천이에요. 3억 3천까지는 5억짜리 절대 못 사겠죠. 살 수 없습니다. 전세도 못 가고 집도 못 사. 그럼 나는 어떻게? 금액을 낮추셔야 합니다. 모두 다 아파트를 선호하세요. 재건축, 아파트에서 아파트입니다. 어느 아파트가 새 아파트 나는 거예요. 듣고 봐. 헌집주택, 새집주택. 새집다오. 근데 아파트 주는 거예요. 근데 재개발이 있어요, 재개발. 재개발은 빌라, 다세대, 다가구. 자, 이거 결과적으로는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될 거죠. 될 거죠. 재개발하면. 빌라에 수명이 다 한 빌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 조건이 있어요. 재개발이 선포되면 지금 피가 5억 붙었어요. 재개발이 선포될 예정 지역을 갑니다. 하나만 거, 빌라. 삶의 질을 포기할 것이냐, 부로 갈 것이냐, 이거 선택하시면. 용산도 빌라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그런 말고 좀 생각을 좀 바꿔라. 생각을 바꾸시래. 생각 전환. 자, 그러면 저 같으면 송파구에 송파동 빌라촌 있어요. 네. 석천동 빌라촌이에요. 삼전동도. 네, 삼전동 빌라촌이잖아요. 언젠간 재개발 합니까? 안 합니까? 자, 그럼 삼전동 빌라가 지금 한 3억 5천 정도, 예, 방 3개짜리 한 4억 이하로 살 수 있어요. 박사님 말씀대로 빌라 가기가 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아파트로 가더라도 좀 금액을 낮춰서 중소형 아파트로 가면 모쪼록 아이 키우면서도 빚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정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금액을 정하고. 소재 보시기는 어떠십니까? 재무심리 전문가로서 이 가정은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갚아 나가기 위해서라도 그쵸. 집을 사는 것만이 결정할 게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이라면 뭐 이런 선택들을 고민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순자산을 좀 늘리고 대출을 좀 갚으면서 저축을 좀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과정인 것 같고요. 어떤 문제들을 결정할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건데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테이킹할 수 있겠지만 당장 내년에 애가 학교 가야 되는데 라는 문제에 집중하면 선택을 하기 힘든 거거든요. 저는 가능하다라고 하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좀 생각해보고 단기적인 문제를 계속 해결하려다 보면 이렇게 되면 빚이 더 늘어나고 대출이자 더 많이 갚아야 되고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나중에 상담을 따로 받아보시는 분은 그러니까요.